안녕하세요. 공영민 소수지도반 원장 공영진 변호사입니다. 그 설명회에 오신 이유가 이제 다들 이번에 합격 발표를 보고 뭐 고배를 마시고 오셨을 텐데 뭐 어설프게 제가 뭐 위로를 뭐 한다고 뭐 되지도 않을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할 뭐 중점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왜 떨어졌는지 불합격의 원인을 분명히 있습니다. 원인은 있어요. 원인이 있는데 자기가 모르거나 알더라도 이제 어떻게 교정을 할지 모르거나 아니면 혼자 해보는데 또 교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한 어떤 가능성을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합격 가능성을 얘기함에 있어서는 일단 여러분들을 제가 만약에 그 수업을 가르쳐보고 이해도를 측정하고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답안지를 보면은 물론 나오긴 나와요. 근데 뭐 지금은 설명회로 그냥 수치상으로만 얘기하는 자리니까 합격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예. 그거에 이제 중점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격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 방법이 자기가 알고, 자기가 불합격 원인이 있다, 그리고 고칠 방법이 충분히 혼자 해도 된다, 알고, 교정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굳이 여기 계실 필요가 없죠. 저희 공영민 소수지도반에서는, 소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약점이 다 파악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경험도 많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문제점이 뭔지 다각도로 여러 선생님이 각 과목을 들어가면서 문제점이 뭔지가 각 과목마다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죠. 저는, 거짓말을 해서 뭐 좋은 얘기하고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의무가 아니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전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점을 알아야 자기가 직시하고 느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전 사실대로 해주거든요. 좋게 포장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고요. 그리고 문제점을 알았다고 해도 그 교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교정이라는 게 자기가 그동안 한 30년 가까이 뭐 또는 넘게 살아오면서 이게 고착화된 어떤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들도 많고 자기의 언어적인 어떤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답안지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교정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죠. 그 부분이 교정이 되려면 꽤나 장기간의 기간에 걸쳐서 여러 선생님들이 조력도 하고 스스로도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고쳐지면 근데 새 세상이 또 열릴 수도 있어요. 점수가 잘 나오는 답안으로. 그래야지 이제 점수가 만약에 뭐 100점 이상 올려야 된다 그러면 정말 그게 제일 여러분들의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소수지도반에서는 소수로 또 진행되기 때문에 교정이 가능하고 이제 첨삭 같은 수업도 따로 있고 정밀 첨삭도 있고 생활관리 선생님이 또 이번에 새로 도입돼서 상주하시면서 이제 기록이나 뭐 사례 감을 아예 못 잡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예 봐주기로 이번에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객관식도 물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테지만 소수지도반에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불합격 원인하고 그 해결책이 뭐냐, 소수지도반에서 뭘 해줄 수 있냐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겠지만 이제 합격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수업을 제가 진행하면서 피드백하면서 질문하고 이해도를 측정하고 답안지 보면은 한순환 정도 한 과목만 돌려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8개월을 노력했을 때 될지 말지가.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수치상으로, 물론 수치상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예외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해도가 충분히 있고 짧은 시간 내에 잠재력이 있는데 아직까지 폭발이 안 된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또 가능성이 또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수치로만 얘기하니까. 예. 저희 소수지도반 합격률이라는 게 학원이 합격률을 공개하고 뭐 정확히 공개하고 정확히 평가받고 그래야지 이제 사기꾼이 아닌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고 예.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진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수지도반은 교대점하고 신림점이 있어요. 신림점은 10명 중에 8명이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대점은 13명 중에 4명이 됐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합격률이 엄청 차이가 많죠. 근데 시스템과 커리는 동일해요. 거의 동일해요. 뭐 다른 점은 지리적인 위치, 그 다음에 뭐 시설의 문제, 그걸로 뭐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분석하는 결과가 시작점이 의미가 크다. 시작점이 몇 점에서 시작했을까? 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점수가 700점대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 점수가 올라도 자, 육해변시 같은 경우는 240점도 오른 친구가 있어요. 작년 설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700 중반에서 930점 이렇게 뭐 붙은 친구도 있죠. 근데 올해는 700점대에서 붙은 친구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예. 그리고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교대반하고 뭐 신림반의 어떤 차이점, 합격률의 차이점의 원인이 이제 시작점이라는 얘기고, 또 진도반하고 사례반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사례반의 경우에는 지금 10명이었는데 두 반이 있었어요. 합해서 10명이었는데 9명이 됐습니다. 한 명 빼고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반의 경우에는 15명이었는데 4명이 됐어요. 합격률이 매우 저조하죠, 진도반이. 저도 같이 노력을 했는데, 불합격한 친구들이 너무 안타깝고, 저도 뭐, 최선을 다했지만, 성적이 안 좋은 점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성도 뭐 하면서 이제 개선점을 여러 가지로 요번에 도입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진도반과 사례반의 차이점이 또 뭘까요? 커리는 또 동일해요. 물론 이제 성적이 조금 차이가 있는 친구들끼리 묶었기 때문에 수업의 어떤 질이 다를 수는 있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더 중요한 걸 강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잘하는 친구들은 빨리 넘어가니까 조금 더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합격률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결국엔 또 시작점이에요. 사례반의 경우에는 전원이 다 800점 이상이었고, 뭐 800, 뭐 3점, 5점, 6점 다 포함해서 800점에서 시작한 친구들의 합격률이 사례반의 경우에 10명 중에 9명이 된 거고, 진도반의 경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뭐 아예 뭐 휴학이나 졸시 등의 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아예 작년에 안 보고 그냥 이제 온 친구들이 한 3명 되고, 700점대가 6명, 500점대 1명, 그 다음에 이제 800점대가 5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4명이 된 거죠. 4명이 됐는데 3명이 800점 이상으로 시작했고, 1명이 760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좀 점수를 많이 올려가지고 붙은 친구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합격률의 어떤 차이점은 이제 지난 6회 변시하고 체감 난이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뭐 작년에도 어려졌다는 걸 느꼈지만 올해는 더더욱이 힘들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예전처럼 많이 오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분석을 선생님들과 많이 했는데, 올해 제가 재학생반을 처음으로 운영해봤어요. 재학생들이 이제 1월 달에 이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와서 공부를 배운 거죠. 그 친구들의 수준이 상당했어요. NC생들의 어떤 처음 왔을 때의 느낌보다 훨씬 잘 돼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미리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행하고 와서도 열심히 하고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고 그걸 자기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머리 좋은 어떻게 보면 머리 좋은 재학생 학생들이 열심히 안 하니까 경화권을 형성해 줬는데 이제는 경화권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상위권을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NC생들에서 점수를 올린다고 올렸는데 잘 안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평균적인 답안 수준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만큼 막 점수를 많이 올리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800점이 14명이 800점을 다 이제 계산해 봤더니 803점 뭐 다 포함해서 790점. 왜냐면 이제 작년 커트라인이 한 뭐 10점은 아니지만 뭐 떨어졌으니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790점으로 잘라봤을 때 790점 이상 14명 중에 11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78.5%더라고요. 거의 80% 가까이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700점대, 500점, 600점대에서 시작한 학생들은 뭐 너무 저조하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공영민 소수지도반에 뭐 이제 등록을 뭐 하시거나 판단을 하실 때 자기가 이제 뭐 790 이하다, 수치상으로 말씀드린 거 이건 예외는 반드시 있긴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그 이하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정말 1년 8개월까지도 합격을 위해서는 각오하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지만 자기가 800점 이상이다, 790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진짜 80% 가까이 되는 저희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같이 하고 저희가 제공하는 컨텐츠 소화 열심히 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교정하고 충분히 시험 매일 보면서 따라오면 충분히 사례 기록이 많이 향상이 되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생활지도 선생님이 각 지점에 한 명씩 상주하시면서, 뭐 상주라는 게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지만 뭐 한 오후 3시부터 뭐 10시까지 계속 계시면서 객관식 과제 내주시고 체크하고 뭐 이런 그리고 기록이나 사례에 대한 어떤 처음부터 좀 끝까지 같이 뭐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고 뭐 이러면 합격률은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불합격 원인하고 해결책에 있어서 저희 소수지도반의 어떤 특징, 그래서 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 다음에 불합격, 합격의 어떤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수치상으로 제시한다면 790점 정도, 그 밑에 부분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점수를 단계로 올려서 뭐 합격할 생각까지 해서 1년 8개월도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700점도 다 붙인다 못하겠어요. 이제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가르치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점수가 막 200점 이상으로 막 올리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뭐 1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학생의 실력이나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보이잖아요. 근데 충분히 그 재작년이나 뭐 작년에 느꼈던 거하고 점수 향상폭이 그렇게 좀 낮아졌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100점 거의 100점 가까이는 올렸던 것 같아요. 합격한 친구들 보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100점을 올리더라도 합격하기가 힘든 시험이니까 난이도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뭐 성적이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향상이 됐냐? 뭐 이거는 뭐 이런 순서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합격률과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뭐 한 번 더 보시면 사례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 중에 9명 됐고 전체 기준으로 800 이상에서는 78.5%가 합격을 했고요. 성적 향상에
관련해서 이제 3명 정도를 추렸는데 합격한 학생들 중에 뭐 좀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좀 직접 성적표를 보면 좀 와닿을 거. 오시로 요번에 붙은 친구가 이제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오시였는데 요번에 붙었죠. 재작년에도 한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붙었어요. 오시가 한 명씩은 꼭 내년에 혹시 모르지만 오시인데 이제 보면은 점수가 856점, 800 중반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900건 중반으로 해서 몇 점이 향상된 거예요? 예, 86점 정도 향상됐는데 뭐 객관식은 사실 점수 향상이 된 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객관식보다 사례 기록이 많이 올라서 붙었어요. 이 다음을 보시면 더 잘 보이실 텐데 4시합격생 중에 146.5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700점짜리에서 한 명 있다. 그 친구가 객관식이 15점이 올랐는데 전체적으로는 146점이 이제 올랐으니까 사례 기록에서 131점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삼시합격생 중에 100점, 101점이 향상된 친구가 있는데 객관식 개수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개수는 그대로인데 이제 사례 기록에서 100점이 올랐다는 얘기겠죠. 저희가 이제 주안점을 최초에 두는 게 일단 잘못된 공부 방식을 갖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객관식만 계속 돌리다가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객관식만 돌리면 문제가 뭐냐면 눈에 이렇게 바르는다고 하죠, 표현을.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이 판례가 원칙인지 예외인지 알고 기본 틀이 있는 상태에서 주소를 갖다 넣으면서 자기 카테고리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객관식만 보니까 예외적인 판례 지문만 계속 보다 보니까 예외가 원칙인 거라고 생각하고 살했을 때 그게 막 판례를 막 이제 기본 어떤 원칙하고 예외를 막 혼동해서 쓴다든지 그게 오류가 쌓이다 보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왜냐면 법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하나 둘씩 쌓아가는 건데 논리가 법 논리가 근데 오류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게 자기가 잘못된 지식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머릿속에 넣다 보면 실력이 늘지가 않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이런 올해의 특징이 보면 아시겠지만 객관식 변동은 거의 없다. 하지만 사례 기록이 100점 정도 올려서 붙는다. 뭐 작년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이제 여기는 없는데 객관식이 23개인가가 떨어졌어요. 객관식 23개면은 몇 점이죠? 뭐 한 60점 되지 않나요? 근데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례 기록을 올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례 기록이 이제는 객관식은 두 번째 문제고 사례 기록이 우선 기본 틀이 돼야 그 다음에 객관식도 올릴 수 있는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시험이 어려워졌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체감 난이도가 객관식도 이제 더 정밀하게 관리를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생활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과제를 내주고 체크가 되고 객관식을 계속 좀 줄여 나가서 결국에는 막판에는 이제 자기가 틀린 지문만 딱 들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목표죠, 저희의. 자, 그래서 이제 소수지도반이 이제 저희의 어떤 이제 장점을 이제 피하라는 얘기인데 소수지도반은 대형 강의하고 다르죠. 대형 강의는 피드백이 안 되잖아요.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개의 어떤 학습 능력에 따라서 그 이해도가 천차만별일 거예요 아마. 근데 소수지도반에서는 그게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이 친구가 이해가 하고 있는지. 왜냐면 모르는 것 같으면 그게 바로 구술로 질문이 들어가고 그 전 진도에서 몰랐던 게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질문하면서 확인 작업이 들어가고 모르면 또
그리고 그 다음날 진도 공부한 거에 대해서 시험을 볼 때 다시 한번 확인. 그 다음에 첨삭 지도가 들어갈 때 다시 확인.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다각도로 많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쟁점이. 그러다 보면 이제 쟁점 숙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다른 어떤 혼자 공부하는 거나 대형 강의보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진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그 테스트, 구술 테스트도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를 아예 1시간 잡고 하나씩 불러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쟁점을 막 질문을 막 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계속, 그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래도 효과가 있어요. 엄청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찌 됐던 저희의 어떤 그 공연 소수지도반에서 제일 중시 여기는 거는 반복 학습, 어떻게든 반복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대형 강의하고 차이점일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첨삭 같은 게 뭐 빨강펜 첨삭이 아니고, 저희는 정말 간단 첨삭이 이루어지고 일주일 동안 시험은 5개가 예를 들어 모여지면 주 1회로 1시간씩 선생님이 붙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첨삭이 들어가고, 정밀로. 그러니까 틀린 교정할 기회가 훨씬 많아지죠. 예, 혼자 쓰고 뭐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단독 과외랑 또 달라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저희는 과외가 아니에요. 단독 독과외가 아니에요. 저희는 소수 그룹으로 가는 곳이죠. 과외를 하는 것도 뭐 훌륭한 선생님을 각 과목마다 구해가지고, 그리고 옆에서 계속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러다가 뭐 하지만 다 예를 들어서 한 과목에서 내가 삐끗해서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선생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한 과목도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소수지도반은 그래도 검증된 선생님이, 변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사람들이 전업으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일단 각 과목이 다 구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료와 컨텐츠,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정말 수업만 생각하면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것도 다 변호사들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해주는 거니까 훨씬 안정적일 거야 아마. 그냥 과외를 하는 것보다. 그리고 단편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스템이 있고 몇 년 동안 검증됐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격률이 계속 쌓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 소수지도반에. 예. 그다음에 이제 사례 기록을 이제 밀착 교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걸 이 답안지만으로 단편적으로 뭐 얘기하기는 힘들죠. 그냥 뭐 사진으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답안이 여러분 소수지도반에서는 진도 수업이 일주일에 5번인데 매일 시작 전에 1시간씩 시험을 봐요. 그리고 선생님이 30분 동안 채점을 합니다. 5명, 6명 되는 친구들의. 그건 간단 첨삭이고, 그 공통된 오류나 문제풀이에서 틀린 점을 일단 한꺼번에 설명을 하긴 해요. 그리고 나서 1대1로 다시 들어가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 번의 어떤 자기 수정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 풀어보고 뭐 하다가 답안지 나눠주면 답안지로 체크를 하고, 빨간 펜으로 한 번 더 체크받고, 수업 시간 중에 사례풀이를 들으면서 한 번 체크하고, 중간에 선생님이 한 번 더 묻고, 그 다음에 1대1로 첨삭할 때 생활지도 선생님이나 뭐 수업한 선생님이 취약한 학생들은 또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교정이 웬만하면은 교정이라기보다 숙지가 웬만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첨삭들이 있고, 이게 몇 번 들어간 거예요. 뭐 색깔도 다르고 하죠. 이게 뭐 다각도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경우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점이 첨삭에서 나오면 자기 스스로 고치는 걸 저희는 추천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좀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그 과정을 하는 친구들은 금방 올라요. 또
정말로 이거는 제가 눈으로 봤어요. 자기가 틀린 게 교정이 되면 자기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써보는, 처음부터. 그냥 이거는 베끼는 게 아니고, 사례를 암기를 해서 뭐 그냥 써서 제출해서 검사 받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설명을 듣고 자기 논리대로 다시 사례를 풀어서 쟁점이 생성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한번 다시 써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교정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뭐 빨간 펜 이렇게 해서, 그 빨간 펜이 소용이 있어요, 솔직히? 그거 그냥 답안지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답안지 옆에 놓고 틀린 거. 그게 아니고요. 왜 틀렸는지 사고 과정에서 뭐가 오류가 있는지가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왜 썼냐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이거 왜 썼어? 이 쟁점이 이 목차에서 그다음 이 목차가 나올 게 아닌데,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오류가 나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하고 하다 보면 고쳐진다는 거죠. 물론 고쳐지는 게 좀 뭐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고쳐졌다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자기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거죠. 교정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커리큘럼은 이제 여러분들도 뭐 이제 저희 다 뭐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일단 요번에 이제 시작을 하면 요번 주까지 이제 뭐 등록이나 뭐 이런 거 기간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학원에서 자리 배정 반 배치, 뭐 그다음에 이제 사물함도 받고 오리엔테이션도 각 과목마다 뭐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기록이나 뭐 어떤 선생님들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과정을 오리엔테이션 기간 일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이 시작되는 건 아마 5월 7일부터일 거예요, 월요일. 그 다음에 이제 팔모 전까지가 1순환인데, 1순환에서의 과정 속에 기록 수업은 매주 1회, 첨삭 수업 1회, 그 다음에 진도 수업이 5회. 일요일은 수업이 없는 걸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크게 보면은 그리고 특징적인 게 여기에는 없는데, 팔모 전에 일주일의 기간이 남아요. 일정을 짜다 보면 그 일주일 기간 동안 기록하고 선택법을 할 건데, 작년에 이제 문제점이 이제 이 기록 문제를 많이 못 풀어본, 짧은 시간 내에 급박한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기간을 아예 잡았어요. 기록의 경향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많은 양을 요구하고 있고, 모고하고 달리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기록 시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응 훈련을 좀 더 해보려고 8월 모의고사 직전 일주일 기간 동안 기록과 선택법을 집중해서 좀 연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순환도 10월 모고 전까지인데, 마찬가지로 10월 모고 전 일주일 기간에 기록을 집중적으로 또 연습을 하는 기간을 마련해 놨고, 뭐 수업 횟수는 똑같습니다. 1순환, 2순환은. 그 다음에 이제 3순환이 되면 10월 모고가 끝나고 나서 3주간에서 뭐 물론 이제 최신 판례는 궁금하실 텐데, 최신 판례도 중간중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반영을 해 주실 거예요. 6월 모고를 안 보잖아요, 여기선. 6월 모고 문제 중에 괜찮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은 아예 시험 문제로 낼 거예요. 시험 문제로 나올 거고, 충분히 접할 수 있을 거고, 최신 판례도 뭐 얼추 이때 반영이 되고, 다시 한번 최신 판례를 집중적으로 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때까지 중요 쟁점이나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거의 대부분 단권화란 말을 저는 잘 안 쓰는데, 자기가 모르는 지문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자기가 스스로 이 부분 봐야 되겠다는 어떤 감이 딱 잡히면, 삼순환 때 이때부터는 자기 그 자료로 무한반복이죠. 무한반복인 게 뭐 지금 여기서 그냥 4, 5, 6순환이라고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민소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간 동안에 제가 한번 선생님들이 이제 불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술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올 거 아니에요.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구술시험 보고 반복이 되면서 틀린 거 자기가 다시 한번 보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막판 가면은 민소를 한 2시간 만에 봐요.
2시간 만에 한번 볼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반복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이때는 이제 학생들이 좀 원하는 수업이 학생들이 이때쯤 되면 자기 시간을 좀 더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당연한 거예요. 자기 시간을 많이 가져서 많이 반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따로 뭐 그 특강을 요구하면은 그 부분을 유동성 있게 맞춰줄 수도 있고, 대형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강의를 해줄 수도 있고, 뭐 예상 쟁점 문제를 모아다가 쭉 한번 돌리는 수업을 여러 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4, 5, 6식 난 기간이고,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 시험을 이제 뭐 보는 걸로 이제 순환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뭐 공부 환경은 뭐 저기 뭐 좀 뭐 독서실, 이건 이제 신림 쪽 교실이고요. 소수가 6명이 맥시로 앉을 수 있는, 그다음에 강사가 상담실에 상주에서 시간은 없는데 하루 종일은 아니고, 일단 생활관리 선생님이 일정 시간 질문 받고 케어를 계속 해주시고 객관식 관리해 주시고, 뭐 질문도 언제든지 가능하고, 뭐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선생님이 만약에 안 계신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카톡에 단톡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질문만 모아놓는 방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질문하면, 저는 뭐 새벽 1~2시에도 받아본 적 있는데, 그때 다 뭐 그 다음날이라도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뭐 있고, 뭐 독서실 외부 내부, 이제 뭐 저의 얘기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뭐 학원 소개와 여러분들이 여기 찾아오셨으니까 불합격의 원인이 뭔지를 꼭 아셔야 된다. 있다 분명히. 그리고 고쳐야 된다. 고치는 게 혼자 할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 혼자 안 되고 지속적인 어떤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소수지도반에선 되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 합격률이 이렇다. 그 다음에 시설이나 뭐 이런 거는 소개를 드렸고,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지금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닌가요? 뭐 나중에 상담 시간이 또 마련돼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합격생 등의 어떤 소감 발표 이후에 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기 힘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의 시각에서 어떤지를 또 물어보는 시간도 있으니까 합격생들의 소감 발표를 지금 진행하겠습니다.